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임종석 이야기인데, 임종석의 일그러진 욕망. 임종석이 지금 뭐 나이가 많지 않지요, 사실. 지금 뭐 정동영이라든가 박지원도 정치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임종석한테 정치 그만해 하는 게 너무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임종석은 정치를 오래 했어요, 사실. 젊은 나이부터 오래 했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또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옳은 거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임종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임종석이가 이런 글만 올리지 않았어도 오늘 방송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건데, 이 새끼가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에도 친문 친명은 없대요. 친문 친명은 없대. 그러면서 지금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깜빡거리고 있대요. 자꾸 민주당이 친문 친명 구별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지자들이 친문 친명 구별하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총선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합하고 확장하자. 정성을 다하자. 우리의 목표는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개새끼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민주당에 친문 친명이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는 뭐 친명이 대세니까,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친문이 대세였고, 지금은 친명이 대세 아닙니까? 대세라는 거는 지지자들이, 사실 지금 친명 의원들을 당선을 시켜야 돼. 여기는 지지자들이 20대 총선 때는요, 친문 의원들을 당선을 시켜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죠?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임종석은 너무나도 분명한 친문이죠. 단순 친문입니까? 이종석은 그냥 친문이 아니고 반명이에요. 반명이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보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 보편복지 비판이라는 게 단순히 정책 비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대선 후보 경쟁할 때 이낙연 쪽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낙연 쪽 논리로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보편복지, 그거 비판하려고 칼을 든 거였거든요. 그때 친문이 똘똘 뭉쳐갖고 한 거 아니야. 똘똘 뭉쳐갖고. 민주당의 친문 친명이 왜 없어? 그런 갈등이 왜 없어? 다만 지금은 친명이 친문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친명에 대한 지지가 친문보다는 훨씬 강렬한 거고,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친문이야. 친낙, 친 이재명, 그쪽 사람들이거든. 청와대 출신들.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다고. 근데 임종석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선거해야 되는데, 본인이 친문이거든. 그리고 친문 플러스 반명이거든. 그러니까 불리하잖아. 그럼 갑자기 민주당의 친문 친명은 없대. 그러면서 총선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대. 이런 거 구분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니, 글만 보면 맞는 말이지. 글만 보면 민주당이 서로 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누가 몰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지들이 대선 후보로 제대로 대우를 했어? 대선 운동을 했어? 지금 이재명을 대표로 인정하고 있어?
대표로 인정하는 새끼들이 이재명한테 나와서 그만두고 빨리 통합 비대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새끼들 아주. 임종석이 이게 오늘 올린 페이스북이고요. 임종석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어디서? 중구 성동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종석. 홍익표가 사실은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서초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홍익표 자리에 와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거운동 하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정치를 시작한 건 언제냐면 2000년 총선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국민회의 때죠. 국민회의. 1999년에 그 386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386 세대 있잖아요. 86 세대. 그 사람들이 영입하잖아요. 영입. 대대적으로. 그 영입할 때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임종석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굉장히 젊지요. 그래서 1999년도에 임종석을 민주당이 영입해가지고 그리고 2000년도에 총선에 나가는 거죠. 그때는 지역구가 성동구였어요. 성동구. 성동구가 그냥 하나일 때. 그래서 그때 임종석이 한나라당의 이세기를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이세기는요, 이때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이에요. 3선 의원. 3선인가 4선인가. 그렇죠? 이 한나라당의 아주 중진 의원이었거든. 그런데 겨우 34살에 임종석이가 와가지고 이겼어요. 10% 차. 10% 넘는 차이로.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때 임종석이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임종석만 온 거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86세대 의원들 다 이때 들어온 거죠. 뭐 송영길 같은 경우,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 다 이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동구가 그 17대 국회 때는요. 원래 성동구 16대는 성동구였는데 다음 총선 때는 성동구 갑과 을로 나뉘죠. 그래서 임종석은 성동구 을을 나와요. 을. 근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탄핵 되신 다음에 그 탄핵에 대한 분노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한나라당이 쑥대밭이 될 때 그때였거든. 그때 임종석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들어가갖고 또 49.61%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선을 하는 거죠.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누구였냐면 김동성 변호사. 김동성 변호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SBS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는. 거기서 사실은 이 고승덕이라든가 이 김동성 변호사 이런 두 사람들이 떴어요. 그래갖고 한나라당에서 이 고승덕, 김동성 같은 사람들 다 영입해갖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선택이라는 방송으로 떠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영입돼갖고 나온 사람이 김동성이에요. 이 김동성도 386 정치인이죠. 근데 김동성이 졌지. 임종석이 이겼어요. 10% 이상으로. 10% 이상으로. 그러면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재선 의원이. 그리고 나서 18대 때 임종석이 다시 성동구 을에서요. 그 3선 도전을 하는데 이때 떨어지죠. 이때는 떨어져. 그리고 이때는 김동성이 당선이 됩니다. 사실 인물평가에서는 임종석이 김동성보다 좀 더 우위였는데 18대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역대 제일 지역구를 많이 잃어버리고 아주 박살난, 개박살난 딱 그 시대거든요. 이때 아시죠? 이명박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갖고 선거했는데 전국에 그거 뭡니까? 뉴타운 열풍 막 불어가지고 이 미친 광기. 그러니까 유권자도 다 미친 거지 그때. 뉴타운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미쳤지 사람들이. 이게 다 거짓말인데. 그때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죠. 사실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어.
참여정부가 인기가 너무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기가 너무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봉화 내려간 다음에 뒤늦게 인기가 막 높아졌지. 임기 마실 때쯤에는 인기가 엄청 없었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인기가 엄청나게 없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18대 때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완전 박살났어. 진짜 그때 임준석도 낙선했지요. 그래갖고 3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동성이 당선이 됐죠. 이때는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임종석 개인 인지도로 뭐 만회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9대 총선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2012년에. 그런데 임종석이 19대 총선에는 안 나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요. 이유가 뭐냐? 당시 임종석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11년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때 1심에서 유죄가 나와요. 유죄. 임종석이 당시 심삼길 사마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상을 받았다. 2005년부터 8년까지 한 1억 정도를 받아먹었다. 그런 혐의가 유죄가 나옵니다. 유죄가 나와. 임종석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그리고 그때 임종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무총장이었는데 여러분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은 힘이 있는 만큼 공천을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줄 것 같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엄청 당하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 안에서 그때 한명숙 대표였거든요. 한명숙 대표였고 그리고 임종석이 사무총장으로 해가지고 그때 공천을 하는데 그때 공천을 뭐라고 하냐면 노이사 공천, 친노, 이화여대, 486 공천을 한다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어. 야 사무총장 너 뭐야 그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당내에서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임종석이 나 총선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사무총장도 내려놓고 물러났지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를 누구를 추천했냐? 누구를? 당시 한양대 겸임 교수였던 그리고 본인과 친구였던 홍익표 당시 정치 신인이죠. 홍익표 그 한양대 겸임 교수한테 겸임 교수를 추천을 해요. 추천을. 그리고 실제로 성동구을 지역에 누가 나오냐? 그 홍익표가 나오는 거죠. 홍익표의 정치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김동성 씨를 이기는데 몇 표 차로 이기냐? 보세요. 49.66, 48.89, 1%도 안 되는 득차로 겨우 이겨요. 겨우 이기면서 그 당선이 되죠. 19대 때. 임종석은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임종석이 아까 말했던 정치자금법 있죠. 이거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리고 2014년도에 대법에서도 무죄가 나와요. 돈을 받은 건 누구냐? 그 비서관하고 임종석이 돈을 같이 받았다라고 그 사마저축은행 그 회장이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돈을 받긴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면 비서관이 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종석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런데 임종석은요 사실 계속 정치를 했어요. 2014년 3월 달에 정치자금법 그 위반이 대법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임종석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시로 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종석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임종석의 나름대로 정치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종석을 얘기할 때 임종석은 박원순 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때 이제 맺어진 그 박원순 시장과 임종석의 이 만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대선 때 그 박원순 그리고 뭐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 후보 다 나와갖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제일 처음으로 그냥 포기했는데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박 시장이 자기 쓰던 언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세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놀랐지 깜짝. 이상하다. 박원순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 다 임종석 아이디어예요. 임종석식 선거 운동인 거지. 박 시장이 임종석 영입한 이유도 사실은 이 뭡니까? 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영입한 게 맞지요. 단순히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박 시장도 당연히 대선에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전략가로서 임종석을 부른 건데 임종석이 그 이후에 박 시장님을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보좌했는지를 보면은 형편없죠. 임종석이 어떤 인간인지를 사실 볼 수 있는 단면이야. 그때 박원순 욕 엄청 많이 먹었죠. 도대체 박원순 왜 그러는 거야? 제정신이야? 근데 그런 거 누가 한 거냐면 다 뒤에서 임종석이 한 거예요. 그런 임종석이 나중에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종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되면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지요. 그 당시 서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그때 임종석이 조선일보한테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할까? 뭐 변절이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에 임종석이 아니다. 그럼 거의 뭐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뭐라고 하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하는 말. 지금 민주당을 비판을 해. 지금 국민들 눈에 민주당은 천생 야당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노선이나 정책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대 민주당이. 어떻게? 과도하게 사회 정치적 문제에 집착하고 국가 운영과 관련된 의제에는 소홀하다. 지금 민주당은 민생만 이야기하지 성장에 대한 담론은 없다. 조선일보가 지금 임 시장은 중도를 지향하냐? 그러니까 그렇다. 선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 자체가 자기적이고 엉터리이다. 중도 보수 성향의 좋은 인재를 과감히 영입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터뷰를 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벗겨가죠. 이거 다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아요? 아니 그러려면은 한나라당으로 가지 왜 민주당에 있어? 응? 사실 민주당은 그 진보정당은 아니죠. 민주당은 사실은 보수정당이에요. 그래도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성격을 봤을 때 그렇게 보통 평가는 하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개혁정당이죠. 개혁정당.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더 이상 개혁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이죠. 임종석. 이미 이때부터 임종석은요. 김대중의 민주당 하고는 또 노무현의 민주당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임종석을 사람들이 전대협 회장이라고 막 말하면서 임종석은 진보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임종석 진보 아니에요. 진보 아닙니다. 개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정부가 그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과감하게 못 간 거죠.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임종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이제 그만두지요. 그만두고 임종석이 어디를 나오려고 그랬냐?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 때 총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동구 갑은요. 이미 홍익표가 자리 잡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당선이 됐죠. 홍익표가. 또. 그래서 재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임종석은 어디로 가냐?
사실 자기 지역구 있었는 데를 또 가지 않지요. 제가 정봉주를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봉주가 노원으로 안 갔잖아요. 만약에 정봉주가 노원으로 갔으면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원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박용진 잡겠다고 강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우 대단하다. 정봉주도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노원을 가냐. 노원은 이미 나왔는데. 이런 얘기 많이 이거는 도의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임종석도 당연히 중국 성동급을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은평을로 갔어요. 그래서 은평을 가갖고 그 당시 이재호 MB맨 이재호를 잡겠다 해가지고 은평을을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누구한테? 강병원한테.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놀랬지요. 뭐 이변이라고. 근데 사실 이변도 아닌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꾸 시류에 따라갖고 우리 보수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친기업 해야 돼. 성장을 얘기해야 돼. 그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때 민주당을 보수로 보지 않아요. 지금 정치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수라고 규정하는 거지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보수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완전 아주 왼쪽의 진보는 아니더라도 개혁적이고 우리 사회를 개혁적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절대 다수예요. 저는 그래서 이때 임종석이 패배한 게 이변이 아니에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지자들이 임종석을 어떻게 본 겁니까? 임종석을 수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사실은 금태선 날리고 그 김선우 맞죠? 이선우인가? 김선우인가? 김선우 의원 한 것처럼 이때 임종석 날리고 강병원 선택한 거라고요, 지지자들이. 강병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이었거든요. 이거 이변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임종석은 이미 우회전을 했어요. 얘는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나라당 가버리지. 그래서 그때 당원들이 심판한 거예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것들이 총선 준비할 때는 국민들 눈치 엄청 보고 엄청 얘기 듣는 것 같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 이야기 듣지도 않아. 지지자들 얘기 듣지도 않아. 지들끼리 머리 굴려갖고 계속 보수 쪽으로 우회를 하죠. 근데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보지 않아요. 오른쪽에 가까운 진보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때 임종석 날린 거라고요.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종석이 사실은 정치가 거의 끝나는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정치 인생 끝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주는 능력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낙연. 이낙연은 원래 전남지사하고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끝나는 이낙연인데 실제로 그냥 본인이 역대 정치하면서 특별하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그냥 진짜 꿀 빨면서 너무 편하게 살아온 정치인이 이낙연인데 사실 정치를 그만뒀어야 되는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키면서 갑자기 이낙연의 몸집을 막 키워줬죠. 이낙연이 누군데? 사실 그 전까지 이낙연 누군지도 몰라. 이낙연 누가 알아? 사선했고 영광에서 사선했고 전남지사했지만 이낙연 누가 알아? 중앙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낙연 누가 알아?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이낙연을 총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낙연이 이제 종로에서 5선까지 하는 건데 그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에서 두고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고두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임종석.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딱 세우면서 임종석이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갖고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사실은 이 엄청난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비판을 안 했어. 비판을 안 하고 그거를 막 비판하는 야당 비판을 그냥 우리는 많이 변호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야. 그 당시에 사실요.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반성을 해요. 우리 지지자들이 저는 진짜로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냥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막 지지하고 있고 무조건 옳은 거야. 우리 편이니까. 그러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지. 윤석열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어. 멋진 검사라고. 중앙지검장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윤석열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이런 개새끼를. 정말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거지. 그런데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요. 뭐 이낙연, 임종석 같은 애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고 있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고 있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 저거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지금은 또 지금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무비판적으로 막 친송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죠.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난 임종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을 했죠. 이낙연 부활과 임종석 부활. 야, 그래서 나는 들은 생각이 이 당시에는 그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칭찬을. 왜 많이 했냐면 통합의 정치. 사실 이낙연도 임종석도 문재인과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아무 연관이 없었어. 임종석은 박원순계였고 거기서 박원순 시장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 말하면 막 친문 패권주의 비판하던 사람이 임종석이거든요. 이낙연은요 마찬가지예요. 이낙연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욕을 하고요.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죠. 아주 무능한 정부라고. 저는 좋게 해석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통합의 의미에서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을 그리고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총리를 그 사람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 게 겉보기엔 좋아. 겉보기엔 좋은데 이거는 그냥 판타지죠. 판타지.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의 개혁성과 맞는 사람을 선출을 해야지, 뽑아야지. 그냥 어중간하게 통합한다고 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런 인간들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지. 우린 몰랐지만 정부 안에서 윤석열 안 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린 게 누굽니까? 뭐 임종석, 노영민 1대 2대 비서실장 아니면 총리 뭐 그런 인간들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반개혁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랬구나. 물론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결국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책임이 제일 크죠. 제일 큰데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정말 개혁 성향을 포기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돼버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주변 사람들 주변의 인물들 그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개혁적으로 혹은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막판에 과감하지 못하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임종석이나 뭐 총리나 그 주변 사람들 노영민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야라고 막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완전 면죄부 주는 것 같고, 그럴 수는 없죠. 대통령의 가장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냥 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되게 미워했다는 겁니까? 당시 이재명을 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개혁적이지 못하고 과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뭐라 할까 구별했을 때 아주 선명해 보이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욕하고. 그런데 지금 친명이 없어? 지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비토하고 미워했던 친문 세력의 핵심이면서 지금은 친명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간 그래서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의 2년간, 대략 2년간 비서실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죠. 나오죠. 나오면서 난데없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해요. 누가 하라고 하는 아무도 없어. 누가 임종석한테 정계 은퇴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갑자기 정계 은퇴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임종석이 정계 은퇴하면서 했던 말, 자기는 2000년에 만 34살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되었대요. 20년이 지났대. 자기 인생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뭐 기쁨이고 보람이었대. 그러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 대로 제도권을 떠나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대요. 원래 자리가 뭡니까? 통일운동 매진. 통일운동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잘한 결정인지 걱정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 당시에 그때 사무리에서 임종석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를. 임종석이 앞으로 진짜 통일운동 쪽으로 해갖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과감한 거잖아. 이렇게. 얼마나. 그거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1대 총선 때 홍익표가 중부 성동구 갑에서 당선되면서 3선을 했죠. 3선을. 야,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때는 정의당 다 나왔을 텐데 홍익표가 초선일 때 한나라당을 1%가 안 되는 격차로 겨우 이겼어요. 겨우. 근데 지금 3선 때 지금 보십시오. 진수희도 그 지금 미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통당에서 약한 후보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MB정부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고. 그런데 진수희를 14% 차로 이겼어. 14% 차로. 홍익표가 만약에 중구 성동구 갑에 요번에 나온다. 22대 때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4선. 무조건. 성동구 갑은요, 지금 홍익표 아니더라도 웬만한 민주당 후보가 나가서 민주당 그 옷만 입고 있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민주당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홍익표가 어떻게 했어요? 2022년 6월 달에 갑자기 자기 지역구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서 그 동일 지역 3선 이상들 있지요. 동일 지역 불출마 하겠다. 그런 분위기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홍익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나 불출마할게. 나 험지 갈게. 어디? 서초 을. 그것도 서초 을은 87년 이후에
뭐 그 정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에요. 서초을. 나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물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 안에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아마 대선 때 대선 후보로 자기를 대선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있죠, 이미.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선당우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리더십도 발휘하는 거지. 서초을 가갖고 당선되면 정말 대선 후보 돼버리는 거고, 단숨에. 서초을에서 그리고 유의미한 득표만 해도 홍익표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서초에서는 되기가 어렵죠, 사실. 다음 총선, 내년 4월 총선이 민주당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서초을에서는요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어려워. 그런데 홍익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냉정히 따져갖고 서초을에서 될까? 서초을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홍익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서초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야,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야.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본인 지역구에 있으면요 사설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원내대표. 원내대표야. 원내대표가 그냥 내가 그럴라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할 일 없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다고 해갖고 원내대표가 뭐 공천 못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역구에서도 인기가 많고, 응? 평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내대표인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이 언론들이 이런 거를 막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나쁜 새끼들이 부각을 안 시키네. 근데 성동구가 민주당한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지역이 된 이유가 뭐냐? 뭐 홍익표 의원 같은 사람 잘했지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누가 있냐면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 정원호 씨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청장들 이름 누가 알아요? 잘 몰라.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도 타 지역 가면 모르죠.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동구에서요 거의 뭐냐면 아이돌 스타예요. 성동구의 대통령. 성동구의 대통령이에요. 구청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3선이거든요. 3선이야. 정원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동구에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건 구청장이건 뭘 나와도 그냥 압도적으로 되는 사람이야. 무조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홍익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정원호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 근데 그러려면은 구청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데 정원호 씨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한다 그랬어. 출마 안 한다. 이것도 멋진 거죠, 사실. 왜냐면 자기가 임기를 다 마쳐야지. 지금 이러려면 또 성동구청장 중간에 임기를 끝내야 되니까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했다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원호 구청장은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뭘 하나 해도 할 거예요. 서울시장 나와도 좋고 진짜로. 그리고 국회의원 해도 되고 아주 능력이 투출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직 성동구에서는 거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인기도 엄청 많고. 실제로 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 홍익표 자리에 정원호를 집어넣으니까 진수희하고 차이가 몇 프로가 나냐? 40%가 넘어, 차이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임종석을 넣으면은
한 13%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인데 임종석을 왜 넣은 겁니까? 임종석이 정치 안 한다고 했잖아. 은퇴했잖아. 은퇴했는데 여기 왜 갑자기 이름을 넣어? 이미 이때부터 임종석이 성동구 을에 중구 성동구 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막 있었어. 그래서 이름을 넣은 거야.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임종석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예 얘기를 했죠. 나 총선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YTN 나와가지고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아니 정치 은퇴한다고 할 때는 그때 진심이었다. 정치 은퇴한 거 진심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대. 지금은 다시 제도권 정치 들어와갖고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했대.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아, 난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막 욕이 나와요. 씨발 개새끼라고 막 욕이 나와. 누가 너한테 은퇴하라고 했어? 아니, 난 너무 황당한 게 정치인들이 약속을 해.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걸 막 뒤집어. 근데 옛날에는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도 하고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거 뒤집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뒤집어 버려. 사과도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는지 아세요? 이럴 때마다 특히 진보 진영이 구역질 나는 게 지들이 약속하고 그걸 뒤집을 때마다 누구를 팔아넘기냐?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넘겨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하고 다시 돌아와갖고 또 하지 않았냐? 김대중도 했는데 나도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김대중 대통령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씨발 누구랑 비교를 해? 지들이 약속한 다음에 명분도 없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약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 거를 합리화하려고 항상 끌어오는 게 누구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은퇴해놓고 다시 했잖아. 나도 하면 어때?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쁜 새끼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김대중을 팔아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요번에 총선을 출마해야 되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대한민국 모든 분야, 특히 남북관계가 이렇게 후퇴할 줄 몰랐다. 이렇게 후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해 폭주를 멈춰 세워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내년 총선이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아. 난 골 때린다니까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차라리 국민의힘이 너나 할 거 없이 힘 모아서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면서 그 중진들 험지 나가라 하면 이해가 돼. 근데 민주당은요 내년 총선이 지금으로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있고 실수하는 것도 없어. 언론들이 계속 분위기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지금 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아직까진. 민주당이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이고 지금 한동훈, 윤석열 보이는 거 보세요. 공천파동 보세요. 그런 거 봤을 때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져? 민주당이 진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전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면요 대한민국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년 총선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힘을 합해갖고 폭주를 멈춰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너가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 마이너스라니까. 임종석.
임종석이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 마이너스예요. 이게 구태야, 구태. 지금 386 그만 나가라고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지가 지금 돌아와갖고 뭐를 해? 뭐 꿀빨로 왔어? 근데 임종석이요, 지난 1월 10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청이 딱 탈당했을 때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탈당이 마음이 아프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분들을 담을 자리가 민주당에 없다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건 개새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친명이 없어? 아니,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는 이재명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도부의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에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한테 무슨 역차별을 했습니까? 무슨 차별을 했어? 무슨 불이익을 줬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공천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막 반칙을 쓰고 있잖아. 마포 을에서 김경준 손들고 지금 박문규 수원으로 꽂아버리고, 그러니까 김용남 같은 사람들 나와버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경선도 안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은요, 민주당에 누가 김종민한테, 이원욱한테, 조홍철한테 너희 컷오프야 그랬습니까? 너희 경선 하지마 그랬습니까? 너희 험지 나가 그랬어요? 야, 지역구 옮겨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냥 본인들 지역구에서 경선하면 돼요. 경선하면 돼.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들이 경선해갖고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한테 이 사람들을 담을 자리가 없어서 안타깝다? 이거 마치 이재명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도부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상민을 쫓아버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새끼 이상한 새끼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유정찬은 그때 안 나갔잖아요. 유정찬 의원 탈당 안 한 거 감사하대. 응? 불면의 잠을 견디며 몇 번이고 속 울음을 삼켰겠지요. 나 진짜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유정찬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포옹하며 그를 붙들었는지를. 지랄 육갑을 떨고 있죠. 육갑을 떨고 있지요. 유정찬이 민주당에서 지금 얼마나 당을 흔들고 해당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친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재명 지도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민주당에 친명이 없어요? 친문이 없어요?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뺄셈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얘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나 공천하는데 나 공천해줘. 나 그 지역구 나갈 수 있게 해줘.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1월 10일인데 1월 11일 날 성동구 중구 성동구 갑 출마하기로 했다고 선포하죠. 지가. 비루한 새끼. 이 새끼가 그 전날에 그러니까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탈당한 거 너무 안타깝다. 왜 그 사람들 자리가 왜 없는 거냐 이야기하고, 유정찬 나와서 고마워. 민주당 빼짐도치 하지 마.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자기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 중구 성동구 갑 나 공천해줘. 그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올린 글이 이거예요. 우리 당에는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
자꾸 친문 해갖고 싸움하면은 총선 빨간불 들어온다. 그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종석은요, 그냥 친문이 아닙니다. 친문의 반명. 아주 철저한 반명이에요. 반명. 대표적인. 그런 새끼가 지금 뭐 당내에서 임종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임종석 말고 중구 성동구 갑 쪽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예비 후보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임종석 말고 누가 또 없나? 이상해. 현역 의원이 여기 안 나간다고 하고 지역구를 옮겼으면은 지금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후보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임종석한테 밀어주기로 뭐 그 안에서 뭐 약속이 돼 있는 건가? 이상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비판을 했죠. 그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한참 갈등 양상 보일 때, 그때 이제 그 유당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 김용남 의원은 윤핵에 힘을 실어준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도 없이 힘을 주고 방치한 것을 말한다. 이 와중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한다. 유난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에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는 것인가? 저는 추장관의 요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종석이 윤석열이 뭐 검찰총장 하는 거, 중앙지검장 총장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모습들 보일 때 임종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는 몰라요. 노영민이 뭐 했는지는 잘 몰라.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 내막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걸 사보려고요. 이거 안 봤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쓴 책이 있잖아요. 장아리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 이제 되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검찰개혁 그 과정 같은 거 쓰면서 이게 보니까 실명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인물들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이게 추장관에서 소설이거든, 소설인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뭐가 좀 나오려나?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주문한 다음에 책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추장관은 상당히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추장관이 지금 정면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두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데 너희가 석고대죄 해야 하는데 너희가 가면 총선에 나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임종석이 만약에 본인이 총선 불출마, 아니 정계 은퇴 한다고 해놓고 다시 나온다. 다시 나는 정치를 할 거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와도 당선될 지금 성동구 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임종석이 차라리 종로를 가라. 종로 가갖고 차라리 경쟁을 해라. 민주당 후보들과. 사실 임종석이 비서실장 끝난 다음에 자기 이사를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냐면 평창동 갔어. 평창동. 종로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가 종로 나오겠다 이런 말 막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임종석이가 정계 은퇴하기 전에 원래는 종로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종로에 나오려고 했는데
종로 출마하는 게 딱 막히면서 정계 은퇴를 한 거거든요. 그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홍익표가 지금 사실은 험지 출마, 선당우사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떠난 그 지역에 나온다는 거야. 여길 왜 나가? 이런 데를요? 여기는 상징성이 있는 거야, 상징성이. 정원호 청년도 안 나간다고 하지. 자기의 그냥 그 구청장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위해서 안 나간다고 하고. 홍익표도 선당우사로 안 나가겠다 비워둔 거야. 여기 완전 노른자거든. 근데 그런 지역을 시발 임종석이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386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오랜 시간 민주당 기득권이었잖아요. 그 기득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런 지역을 들어온단 말이야? 차라리 서초 갑을 나가. 홍익표가 서초 올라갔으니까 넌 서초 갑을 나가라고 차라리. 강남을 나가던가. 지금 이 지역은요, 사실 좀 과장하자면 제가 민주당 간판다고 나가면 저도 될 그런 지역이에요. 민주당한테 이렇게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근데 그런 데를 나가갖고 무슨 내년 총선에 자기가 이바지 하겠대. 네가 뭘 이바지를 해. 정말 정치인은 욕망이 있어야 돼요.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정치 못하죠. 근데 임종석은요, 제가 제목을 했지만 일그러진 욕망. 진짜 그냥 밥 벌어지지 모르게. 정치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려고 하는 건데? 한심한 새끼들. 그러면서 오늘 본인이 뭐 자신이 없나 봐.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쓴 게 뭡니까? 민주당 지금 빨간불 들어왔다.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대. 무슨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이 미친 새끼야. 빨간불 들어오지 않았지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빨간불 들어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공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겨우 한 사람이 누구냐? 겨우 임종석? 이런 게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거야. 사실 임종석 같은 사람을 방송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오늘 페이스북 봤더니 황당하잖아. 민주당에 빨간불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그럼 빨간불 들어오면 네가 나오면 안 되지. 너 같은 애 때문에 빨간불 들어오는 건데. 한심한 새끼.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 지가 얼마나 대놓고 반명이었습니까? 반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무리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부편복지 이 뭡니까 그때 이 재난지원금 부편지급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이 얼마나 지랄을 했습니까? 이거 잊었어요? 잊었어? 임종석? 얼마나 조롱하고 집 가진 새끼가. 근데 그래 놓고 나는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에요.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새끼. 황당하죠, 진짜. 황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임종석과 같은 계열에 있는 같은 편이죠. 고민정이 얼마 전에 난리친 게 뭐예요? 추미애 장관이 광진구 을 나온다는 얘기 있었을 때 막 난리쳤잖아. 진짜 나오는 거냐? 어떻게 나오느냐? 막 그런 식으로. 올라면 와라.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친문 그룹끼리 있는데 고민정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광진 을 이제 그만 나갔는데 여기 또 온단 말이야? 어떻게 또 올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개 난리 쳤는데 임종석은요. 지가 다시
중구, 송도 가버려 또 나가버렸어. 이게 뭐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친문 그룹들의 이런 비열함이 딱 보이는 거죠. 윤정찬 보세요. 현근택 변호사 문제 생기니까 안 나가고 그냥 딱 바로 그냥 탈당 한다고 하다가 탈당 안 하고 지금 앉아 있잖아 거기에. 병신 새끼. 근데 그거를 또 임종석은 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다 정치를 그냥 일그러진 욕망으로 하는 거야. 일그러진 욕망. 정치인의 욕망은요, 사실은 내가 정치를 해가지고 공공의 이익, 국민들을 위한 사실은 봉사, 국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냥 사적인 것들, 그냥 개인의 그냥 욕망 추구, 개인이 그냥 정치 권력에 대한 탐욕 그거밖에 안 남아있는 새끼들인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나쁜 새끼들 아주. 웃겨 죽겠어 지금. 난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한 명 한 명 보지 말고 얘네들을 딱 세트로 보세요 한번. 이 친문 남아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얘네 세트로 묶어갖고 하는 짓을 봐봐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서로. 뭐 원칙도 없어 원칙. 원칙도 없어 원칙도. 임종석은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새끼들은요. 세대 교체를 해야 돼.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이게 어쩔 때는 음악이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좀 이해가 안 되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칸데님께서 사물이 5번째 주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칸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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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우리 해질 무렵 산사에서님께서 계속 사물이 나쁘다고 밉다고 하는데 제가 왜 밉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였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를 좀 하자면 우리 핵 고창김, 우리 장달수님의 핵 고창김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주식 무염 가공이고요. 이게 그 뭡니까? 사물이 3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1호 그 식품이죠. 이거는 진짜 한번 드셔보셔야 돼. 우리 311이라면 한 번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인공감미제 안 들어가 있고요. 100% 유기농.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파는 게 있고 이거를 뭐 설날에 선물하실 분은 이렇게 선물 세트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박스가 추가 비용이 있어요. 2,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서 구매하시고 3개를 구매하시면 요 2만 원짜리 무화과 고추장이 사은품으로 나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도운 한방차, 우리 선업스님이 만든 한방차인데요. 45,000원이고 요 한방차 여기 안에 그 티백이 20개가 들어있습니다. 35개의 약재로 만들었고 티백 하나가 약 3리터 정도 우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순서를 다 분석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불필요한 돈이 양쪽 나가지 않게 다 점검해 주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모라고님께서 이현주 얘기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현주가 그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했죠. 이현주에 비판한다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이현주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냥 다른 그 의원들 탈당했다가 막 돌아오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특히 지난번 그 안철수 따라갖고 나갔다가 복당한 인간들 있죠. 뭐 박지원이니 그런 인간들. 사실 그런 인간들은요 복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지. 민주당이 안철수 따라 나갔던 그 호남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복당된 거 아닙니까? 복당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요. 복당의 명분도 없고. 얘네들이 지금 또 들어와갖고 이제 보십시오. 이재명 지도부, 이재명 나중에 정부가 되면 정부 얼마나 흔들지. 그럼 이현주는요? 저는 이현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왜냐면 이현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현주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현주한테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현주 말 심하게 했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수박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해철 류 그쪽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면서 사실은 거기서 열받아갖고 나간 거라서 모르겠어요. 아예 취소. 취소. 괜히 쓸데없는 말 안 할래.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잘 헷갈려. 이현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수로 있으면 좋겠어요. 이현주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했거든. 보수라고 했어. 자기 정체성을요. 근데 민주당이 왜 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보수 정당에 있어야지. 이현주는 오히려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민주당에 오려고 하는 거지? 오면 안 되지. 본인을 보수라고 딱 정치 입장을 딱 매겼는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자꾸 민주당이 이렇게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뭐 이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사물이 너 내일 124일차 방송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아주 예민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예민한 이슈는 연동형 그리고 병립형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상대를 막 악마화하고 집단으로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서로 주장만 하면 되지. 왜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결국 지도부가 연동으로 딱 정했어. 그러면 아마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그거 따라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으로 정했어. 전 병립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을 뭐 지지하지 않거나 표를 안 주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은 결정하는 단계잖아. 단계적으로는 뭐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그냥 서로 토론하면 돼. 토론하고 뭐 싸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막 이탄희를 악마화하고 갑자기 막 용해인을 악마화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번에 그 병립형 반대하고 연동형 찬성한다는 의원들 80명인가? 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서명한 걸로 알려진 의원들 몇 명 있어요. 뭐 양희 원영이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막 연락해갖고 비판을 하러 봐.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올라온 거 보니까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애매하게 또 막 글을 쓰고 있더라고. 이것도 비겁하죠.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지지자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애매하게 나는 병립도 아니고 연동도 아니고 지도부가 저만 따라갈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웃긴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막
마치 이거 아니면은 절대 아닌 것처럼. 이거 웃긴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병립을 주장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병립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아니 웬 병립? 지금까지 항상 연동이었는데?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연동 주장하면은 막 개뜨같이 몰려들어갖고 비판을 하려고 그래. 이거는 민주당에 돌아온 지나온 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달라붙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너무 막 심하게까지 하지 마. 이게 막 비판하고 그러지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서로 듣고 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아휴, 뭐 얘기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여러분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